우리 이제 황족 노조라고 그러나? 불법 노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위기를 이제 더욱 심각하게 이제 악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진짜 아득바득 일했었는데 노조하면 어딥니까 여러분? 현대차예요. 410일 동안 이제 파업을 해요. 그래서 14조 2천억을 이제 날리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오늘은 맨날 뭐 새로운 거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죠. 노동조합,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조는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조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근로자와 회사를 든든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지만 최근에 회사와 근로자를 이어주는 이 중재자 역할의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근로자의 이제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나 이제 그 노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PPT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노조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준비한 건데요.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노조의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노조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있죠. 노조는 근로자들이 부당이거나 임금 착취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힘을 쓰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산업 현장에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물론 사무직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근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함은 정신적인 안전도 이제 안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라면 산업 현장의 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 및 복지 향상.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 인상 그리고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도 그거는 팩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노조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노조의 단점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나친 요구와 파업, 일부 이제 강성 노조라고 하는 우리 이제 노조, 혹은 우리 이제 황족 노조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기업의 경영 상황이 있는데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 무리한 요구와 그리고 잦은 파업으로 인해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게 운영을 방해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예시로 들 수 있고, 그리고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요. 노조의 강력한 영향력은 고용의 유연성을 이제 떨어뜨리는데요.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이제 노조의 단점과 문제점을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 이제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되는 이제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 많죠. 이제 노란봉투법이 뭐냐? 이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기업이 이 노조한테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물론 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노조분들이 진짜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노조를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했을 때 이제 기업은 사실 돈으로 찍어 누르면 돼요. 변호사 바르고 하면서. 근데 요즘 들어 얘기 나오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기업의 손해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이제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법이 통과되면은 기업은 진짜 말 그대로 불법 노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딸려있는 하청 업체들이 같이 물고 늘어지면은 그냥 기업 자체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정말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이제 안 그런 노조들도 있긴 한데
진짜 악덕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잡으려고 이제 멀쩡한 기업들을 이제 다 잡게 되면 경제 자체가 아예 무너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힘을 너무 많이 실어주게 된 사례예요. 그리스죠. 그리스가 이제 왜 경제가 이제 몰락하게 됐느냐?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심각한 이제 재정 위기를 겪게 되고, 이제 정부가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긴축 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노조들이 강력 반발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 경제 자체가 이제 아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이러한 파업과 시위는 정부의 개혁을 이제 아예 지연시켜 버렸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이제 생산성을 이제 떨어뜨려서 경제 위기를 이제 더욱 심각하게 이제 악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그리스 경제는 회복을 이제 못하는 수준까지 됐고, 그걸로 인한 이제 피해가 국민들이 이제 겪게 됐는데, 장기간 이제 고통을 겪게 되죠. 노조가 이제 자신들의 이제 기득권을 이제 지키려다가 국가 전체를 흔드는 사례로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죠. 네, 두 번째 사례.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냐?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뭐냐? 군산 쉐보레 공장 철수. 대우가 이제 쉐보레한테 이제 인수를 당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2018년에 한국 GM은 군산 공장 폐쇄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군산시 전체가 지역 경제에 정말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된 이제 사례예요. 당시 이제 한국 GM은 낮은 가동률과 이제 높은 생산 비율 폐쇄의 이제 주요 원인으로 이제 꼽았는데요. GM 본사에서는 정부 지원과 더불어 노조와의 이제 협상을 통해 인건비 절감 등 경영 정상화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근데 그러나 노조는 이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반발을 하게 됐고, 결국 회사 측은 군산 공장을 그냥 폐쇄를 해버렸어요. 회사가 이제 빡쳐가지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노조들의 이런 요구와 그리고 경영 정상화 사이에 이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장 폐쇄라는, 진짜 일자리도 잃게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돈도 못 벌고 정말 이제 최악의 이제 결과를 낳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노조가 군산시 지역 경제에 정말 큰 충격을 이제 주게 되고,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누구도 이제 장점이 없게 되는 그런 엔딩을,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례로 예시를 들 수가 있죠. 현대차 노조죠. 노조하면 어딥니까, 여러분? 현대차예요. 제일 최고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노조는 이제 집단 이기주의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제 비판받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매년 임금 단체 협상 시기에 이제 파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생산에 이제 차질을 빚고, 그리고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제 지적을 계속 받아왔어요. 근데 외부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하다가 위법 판결을 받기도 하는데요. 노조는 진짜 딱 그 노조의 목적에 맞게 그냥 딱 진짜 회사에 관련된 것만 이제 파업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면서 또 그런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건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이시죠? 2016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 410일 동안 이제 파업을 해요. 그래서 14조 2천억을 이제 날리는 그러한 이제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여러분 참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이제 싶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례. 삼성전자 이제 노조죠. 여러분, 삼성전자는 사실 원래 노조가 없었어요. 이제 무노조 경영을 이제 원칙을 고수를 그동안 해왔는데요. 최근 이제 노조가 설립이 되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이제 노조 집행부에 임금 인상률을 별도 합의하는 논란 등 내부적인 이제 갈등도 있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노조가 참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사례로 하이닉스 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성과급 1억 내놔라. SK 하이닉스 노조 폭탄. 와, 진짜 저 300 벌라고 진짜 아득바득 일했었는데 성과급으로 1억?
아 미쳤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가 돈도 엄청 잘 벌어요. 요즘 또 AI 또 시대에 맞춰서 기업 자체가 또 방향을 워낙 잘 잡은 탓에 이제 돈도 많이 버는데, 회사의 이제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임금 및 성과급 인상을 요구해왔고, 그리고 회사 측은 경영 환경과 경쟁력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간 교섭에 난항을 겪기도 했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직도 협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기업,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건데, 근본적인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노조가 과연 기업 성장을 돕는가? 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게, 그러면 노조가 과연 기업가의 상생을 잇고 자신만의 이익들을 추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좀 다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져온 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요 세목별 세수 현황을 갖고 왔는데, 법인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에 103조 나왔고, 2023년에 80조가 나오고, 2024년에 62조가 나와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22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갈 때 기업들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지금 103조 내던 62조로 줄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기업들은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바로 뭐냐,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단순히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기에 바로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순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점을 정말 잊으면 안 되겠어요. 요즘 코스피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배당금으로 여러분들 기업에서 돌려주나요?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성과급이 1억씩 이거 주던 거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으로만 조금 더 늘려줬어도 투자금들이 얼마나 몰렸을 거예요. 투자자들 1, 2%의 이제 목숨을 걸거든요, 배당률에 대해서. 사실 그러한 어떤 우리가 점들을 파악을 해봤을 때, 코스피가 왜 성장을 못하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이유에서들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노조분들은 이 점을 잊지 말고, 기업의 생존이 곧 본인들의 생존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노조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일까요? 여러분들은 노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정말 이제 악덕 기업들도 많고, 우리 뭐 얘기하죠. 진짜 이렇게 사람 죽는 기업들에는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고, 진짜 정작에 노조가 필요한 기업에 노조가 없고, 그리고 너무 과한 기업들의 노조가 몰려있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지게차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기업분들 여기다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500만 맞춰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뭐 오늘 이런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